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iOS 앱을 개발하고 있는 강성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조업에서 스위프트 UI와 TCA로 앱 개발하기입니다. 작년에 레트 스위프트 행사에서 채용 부스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현대차에서 개발하나요? 였고, 두 번째는 TCA는 어떻게 도입하게 된 건가요? 였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시점에 좋은 기회가 생겨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제조업에서 어떤 앱을 왜 개발하는지를 설명드리고 TCA 적용기를 말씀드린 후 랩업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포테인먼트 모바일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왜 조직을 꾸려서 직접 앱을 개발할까요? 인하우스 개발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입니다. 게임은 재미를 제공하고 유료 아이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커머스는 상품 판매 채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금융업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시 예대마진이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다만 기존 은행들은 인건비 감소의 목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앱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유저 수, 활성 유저 비율, 유저당 매출이 중요합니다. 네, 모두 유저가 포함되어 있죠. 유저의 경험이 곧 매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합니다. 네, 제조업은 어떨까요? 제조업은 만드는 제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결국 자동차의 상품성과 가격이 시장 경쟁력이 되는 것인데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인하우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 축으로 시작한 팀입니다. 차량, 서버, 앱, 서비스 개발 3개의 축들은 모두 기술 부채를 해결하며 인하우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가 준비가 됐을 때 서비스 개발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 제네시스 원앱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여 런칭을 했는데요. 자동차 사용의 사이클로 봤을 때 주행과 주행 전의 설정이나 주행 후의 정보 확인에 집중하던 커넥티드카 서비스 앱에 정비, 세차, 주유 충전부터 멤버십까지 관리하던 기존 마이제네시스 앱과 빌트인 캠 디지털 키 앱 모두 하나로 통합한 앱입니다. 스크린샷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쉬는 시간에 광고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개의 앱이 있는 상황에서 앱 하나가 더 생기는 건 쉬운데 원앱이란 명분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도 이 원앱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먼저 월급쟁이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에서도 원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용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또 아까 보여드린 앱은 국내에만 런칭했는데 이렇게 개발된 원앱을 기반으로 글로벌 전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 차량이 1000만 대를 돌파했는데 앱이 전개되고 나면 저희가 고민하고 개발하는 기능이 1000만 고객에게 딜리버리 되는 것이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진짜 고객이 원하는 기능들을 파악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경영층 지시사항이나 사업 요구사항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앱의 역할이 부가적입니다. 아까 유저수, 유저당 매출 등을 언급했는데 저희 앱은 기본적으로 차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업데이트해도 유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듣고 집에 가는 길에 제네시스 차 한 대 뽑아서 앱 써봐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도 유저 수도 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앱을 통한 사용자 경험이 차를 살 때의 구매 요인까지 이어질 수 있게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그런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추구할 수 있게 저희만의 KPI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회사에 몇 안 되는 직접 개발 조직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기술 부채를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개발 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네시스 원앱을 개발하면서 주요 아키텍처로 도입했던 TCA 적용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TCA는 더 컴포저블 아키텍처의 약자입니다. 먼저 TCA를 개발한 포인트 프리에서 짧은 인사 영상을 보냈는데 함께 보실까요? This is Brandon And Steven. from Point Free. We're the developers behind the composable architecture, and we run a video series that explores advanced topics in the Swift programming language. The composable architecture is a library for building application on Apple's platforms that has a strong focus on domain modeling with value types. It forces you to think about side effects as a well-developed story for effect management and dependency management, and it comes with just some really amazing testing tools. And we even built the composable architecture over the course of many episodes on Point Free, starting over 3 years ago. And since then, we've made a lot of improvements and updates. And the story for the composable architecture is not over, not by a long shot. We have been hard at work finalizing version 1.0 of the library. In fact, it may have even been released by the time you see this video. And we're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of the library. Because thanks to many of the tools that Apple has announced at this year's WWDC, we are going to be able to greatly simplify nearly every facet of the library. And we heard that Hyundai Motor Group uses the composable architecture to build some of their applications. And that's really exciting. We also heard that there's growing interest in the composable architecture amongst Korean developers, and we think that's really awesome. We can't wait to share some of the exciting new features and capabilities coming to the library later this year. But all that will have to wait. In the meantime, we hope that everyone enjoys the Hyundai Motor Group's presentation and that everyone has a fantastic Korea-wide developer conference. 안녕히 계세요. 네,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강의가 저 정도로 클로즈업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네,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TCA는 구조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메인 모델링이나 비즈니스 로직의 구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버뷰입니다. 오래된 그림이긴 하지만 그 TCA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다이어그램인데요. 이미 TCA 공식 튜토리얼과 문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테이트는 뷰 모델입니다. 뷰는 이 스테이트를 반영하여 렌더링됩니다. 버튼 탭 같은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발생하면 액션을 리듀서로 전달합니다. 리듀서는 함수입니다. 액션이 발생했을 때 스테이트를 뮤테이팅합니다. 또 어떤 액션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 스테이트 뮤테이팅이 아니라 외부와의 통신이나 추가적인 파일 I/O 등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이펙트를 발생시켜 수행합니다. 이펙트가 완료됐을 때 다시 액션으로 받습니다. TCA는 이렇게 반방향으로 동작합니다. 바인딩도 getset의 set에서 액션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듀서 프로토콜이란 이름으로 스테이트와 액션을 모두 묶어서 피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인바이러먼트도 스위프트 디펜던시즈라는 라이브러리로 TCA와 의존성을 끊고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피처에 대한 얘기이지 이 그림만 보고서는 컴포저블이란 단어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컴포저블이란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을 언뜻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컴포저블의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 생각엔 컴포저블은 프로토콜과 고차 함수와 연관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익숙한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의 문장은 스위프트 UI의 공식 설명에서 컴포즈란 단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문장입니다. 스위프트 UI의 뷰도 바디에 여러 개의 뷰를 조합해서 새로운 뷰를 만듭니다.
최초의 뷰가 그 안에 뷰들의 바디를 또 그 뷰들은 또 자식 뷰들의 바디를 연쇄적으로 부르는 방식입니다. 바디의 내부는 오차 함수로 구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타입 관점에서 보면 각각이 뷰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이런 경우에 리유즈를 넘어서 컴포즈란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저희 앱의 구조인데요. 각 앱부터 스플래시, 메인, 로그인, 카이스트 모두 리듀서 프로토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리듀서 프로토콜을 조합한 새로운 피처도 리듀서 프로토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처는 재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 앱의 리듀스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의 리듀스 함수가 자신이 물고 있는 자식 노드인 스플래시와 메인 노드의 리듀스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런 TCA를 도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스위프트 UI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그룹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모듈화나 SPM 관련 내용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은 슬라이드의 QR코드를 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CA를 도입한 첫 번째 이유는 포인트 프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사이트를 재가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딥다이브에서 포인트를 이끌어내는데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몇 안 되는 사이트 중 하나 같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저희 업무가 예술이나 과학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에 모델링에 옵셔널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인엄과 스트럭처 강의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한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프트 UI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공감했습니다. 애플은 플랫폼 제공자로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줍니다. 어떤 도구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사용하기 쉽지만 기능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제공해주면서 어떻게 앱을 만들라고는 가이드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지는 그 앱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의식에 공감했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경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TCA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일관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은 TCA 적용하면서 했던 주요 결정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스테이트를 디펜던시로 옮긴 것입니다. 저희는 홈탭과 제어탭에서 모두 차량 원격 제어를 트리거할 수 있었는데 그 상태가 동기화되어야 했습니다. 하위 노드에서 공통으로 쓰면 그 붐으로 올려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메인의 역할이 쓸데없이 많아져서 결국 최상위 노드에서 쓰는 것은 디펜던시로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 노드에서 발생한 정보가 일정 뎁스 이후의 노드에서 쓰여야 했는데 이때도 전달하다가 결국 디펜던시로 옮겼습니다. 디펜던시로 옮긴다는 건 일종의 싱글턴이 되는 것인데 디펜던시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여러 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리 기반의 내비게이션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저희는 전체 앱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각 화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자식 화면들을 데스티네이션의 케이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는 자식 화면이 가장 많은 마이 메뉴의 데스티네이션 정의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딥링크로 화면 이동을 처리할 때 URL을 파싱해서 스테이트만 이닛해주면 자연스럽게 여러 뎁스에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비게이션 링크의 버그로 푸시하다가 팍되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엔 딜레이를 줬습니다. 애플 설정 앱에서 암호 및 키체인을 검색해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애플 설정 앱도 이렇게 딜레이가 있다고 방어를 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뎁스의 애니메이션만 살려두고 중간 과정의 애니메이션은 끄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뷰가 푸시되기 전에 스테이트가 먼저 이닛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로딩 프리퍼런스 키입니다. 이거는 TCA보다는 스위프트 UI랑 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글로벌하게 로딩 창을 하나 띄워야 했습니다.
한 공간에 변수를 두고 여러 곳에서 셋을 하자니 온 오프처럼 짝이 맞아서 들어올 땐 문제가 없었지만 온 오프 순으로 들어오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카운팅하는 방식을 하자니 로딩을 트리거한 뷰가 사라질 때 카운트와 연계하는 부분을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 키를 활용해서 위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디폴트 밸류는 false이고 뷰트리상 한 명만 손대면 true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풀스크린 커버의 경우 뷰트리가 끊기는 문제가 있어 커스텀 뷰 모디파이어를 정의하고 내부에 스테이트를 주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부채입니다. 여러 기술 부채가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것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풀스크린 커버를 동시에 끄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끄면서 동시에 다른 쪽에서 풀스크린 커버를 올리는 것도 타이밍 문제가 생깁니다. 바닐라 스위프트 UI와는 미묘하게 현상이 다른 부분이고 내비게이션 링크 진입 버그에서 애니메이션을 꺼서 해결했던 것처럼 풀스크린 커버의 디스미스 애니메이션도 끄면 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는 워커라운드로 UI 기세 디스미스를 이용해서 끄고 있습니다. 또 푸시 수신 시 현재 화면 위에 풀스크린 커버를 띄워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UIP 기준으로는 윈도우의 탑 VC를 검색해서 거기서 프리젠트하면 되나 스위프트 UI는 선형형이기 때문에 해당 구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커스텀하게 구현을 해서 해결하는 것도 검토해봤으나 어떤 방식으로 하든 스위프트 UI 레벨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 현재는 새로운 풀스크린 커버가 떠야 할 때, 글로벌하게 떠야 할 때 기존 풀스크린 커버를 디스미스한 상태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플의 입장이 그런 것인지 아직 개발이 덜 된 것인지 입장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랩업하겠습니다. 스폰서십 세션이기도 하니까 회사 홍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순정 랩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추천합니다. 얼마 전 글로벌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 차량이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라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개선이 일어날 것입니다. 테슬라처럼 차종이 적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옵션 가격도 꽤 낮아졌으니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을 추구하며 지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처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적인 분들에게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위프트 UI는 한번 맛보면 되돌아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 개발분들도 잭팩 컴포즈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회고를 했을 때 UIKit이나 프레그먼트 기반으로 개발을 잘 하던 분들도 이제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TCA는 그런 스위프트 UI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앱을 개발할 때는 좋은 시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앱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기도 했고 앞으로 또 1.0이 나온다고 하니 더 안정성 있는 버전에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TCA가 좋다 하지만 제 생각에 실버 블렛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비용과 효용 가치를 따지는 엔지니어링 마인드셋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지속 가능한 앱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